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 드디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상경 문과 쥐포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저의 취업 스토리가 많은 취업 사이트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꿈과 희망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오늘 면쌤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같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제가 어떤 취업 준비생이었는지를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3대 악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비상경 문과 단일 전공이었어요. 저는 정말 숫자가 너무 싫어서 상경계열 복전은 하지도 않았고 정말 그냥 어문 단일 전공, 어문도 영문, 중문, 일문 이런 거 아니고 유럽 어문 전공 딱 하나 단일 전공이었고요. 상경 뭐 이런 거 복전도 안 했고 홍광도 사실 살짝 복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열정적인 분들이 많아서 빠졌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단일 전공 하나로 갔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상경 어문의 단일 전공인 것도 모자라서 저는 인턴도 안 했어요. 좀 인턴을 해보고 했었어야 됐는데 인턴이 계속 떨어지기도 했고 뭔가 방학에 저는 정말 놀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았어서 인턴도 없는 상태로 비상경 단일 문과가 취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토익을 좀 일찍 땄었어요. 근데 토익이 취업할 때 되니까 2년 만료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토익 공부하기는 싫고 또 급하게 봐서 나온 성적이 900이 안 됐었어요. 왜 비상경 문과, 특히 문과는 900은 기본으로 넘어야 한다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저는 900도 안 됐었고 인턴도 없었고 비상경 문과 단일 전공이었어요. 이렇게 3대 악조건을 갖췄던 제가 어떻게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쌤, 그럼 취업은 몇 시즌 만에 된 건가요? 네, 저는 취업 3번 했었습니다. 3시즌 했었는데 첫 번째는 4학년 2학기 때였어요. 그때 저는 정말 취업이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왠지 난 취업 될 것 같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4학년 2학기 첫 취준을 시작을 했었는데 총 40개 썼었어요. 서류 40개 썼는데 4개 붙었습니다. 이 4개에서 어떤 데가 붙었냐면 모 편의점이 그렇죠. 이제 서류는 거의 다 붙여주고 인성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곳만 4군데 붙었고요. 당연히 인적성에서 다 떨어지면서 첫 취준은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졸업을 조금 빨리 하게 된 편이었는데도 4학년 2학기에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조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졸업을 유예하고 상반기에 제가 취업 준비를 또다시 했는데 아무리 상반기가 하반기에 비해 사람을 덜 뽑는다고 해도 저는 적어도 하나는 붙겠지. 너무 당연히 하나는 붙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30개 써서 정말 서류 한 개도 못 붙었습니다. 그때 정말 맨날 울고 서류 탈락 뜰 때마다 눈물로 지새고 이랬었는데 근데 돌아보면 어문 단일 전공에 상경도 안 해. 뭐 인턴도 안 했어. 뭐 토익도 안 좋아. 이런데 붙기를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제 욕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이제 1년에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터닝 포인트였던 과정을 거친 후에 세 번째 하반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 이 1년의 과정을 거친 뒤에는 12개 써서 5개 붙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붙었었는데 이때는 정말 이 방학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즌에 준비했던 게 저를 합격으로 데려와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쌤, 그럼 그 1년의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네, 그럼 제가 대체 어떤 그 1년의 과정을 거쳤길래 세 번째 시즌에는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4학년 학생들 그리고 아직 취업이 본인에게 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목전에 다가와 있는 그 외 대학생들까지 모두 수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딱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베이직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이 강의 후에
제가 이번 상반기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준 모든 분들이 한 분 빼고는 다 합격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서 합격률이 높아질 수 있는지 다음 강의에 들려드릴 거고, 오늘은 정말 베이직하게 여러분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즌에 어떤 준비를 하시면 좋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적성이에요. 저는 참 인적성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수학을 못하기도 하고 수리, 추리, 도형 여기만 나오면 정말 매번 꽈락이었거든요. 근데 얘를 통과해야 면접을 가든 말든 할 텐데 면접도 못 가고 서류 붙으면서 기분 좋았다가 인적성에서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저는 방학에는 정말 딱 인적성에 몰두를 했어요. 인적성 중에서도 수리에 약해서 수리 몰두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뭘 했었냐면은 그 수학 인적성이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모아둔 책들이 있었어요. 서점 가보면 그 책들 갖다가 하루에 몇 장씩은 수학 문제를 꼭 풀었었어요. 왜냐면 서류 어렵게 붙었는데 인적성 가서 떨어지면 정말 수리 때문에 떨어지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수리 열심히 풀고 자료 해석 열심히 푼 결과 그 뒤로는 굳이 뭐 인적성 서류 붙어도 인적성이 그렇게 두렵지 않고 수리를 시간 안에 정확도 높게 풀 수 있었으니까 두렵지 않았었어요. 사실 저는 뭐 언어나 이런 거는 무리 없이 풀었었는데 수리만 가장 큰 문제였어서 수리를 정말 방학에 몰두해서 풀었고요. 지금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NCS든 사트든 하나씩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하나든 2개든 나오면 방학에는 정말 그거 몰두해서 푸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NCS 푸시고 이렇게 하면서 인적성에 대한 감을 좀 익히셔야 서류를 붙고 난 뒤에 인적성 합격까지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2번째는 뭐였냐면 나의 경험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턴도 없었고 정말 비상경험은 단일 전공이라서 경험을 딱히 내세울 게 뭐가 있을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소서가 굉장히 풍부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뭐였냐면 다음 자소서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업에서 자기소개서 문항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재상들을 이렇게 정리를 싹 한번 했었습니다. 결국 뭐 창의적 열정, 창의력 이래도 결국 원하는 건 창의력이고 뭐 책임감 있는 인재, 뭐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 그럼 결국 뭐 책임감과 도전 정신으로 묶을 수 있고 이렇게 각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결국 다 살펴보면은 같은 맥락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성향과 업무 능력, 고객 응대, 조직 적응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서 어떻게 썼느냐 라고 하면 이 경험틀이라고 저는 만들었어요. 사실 이걸 제가 썼던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취업하고 너무 기뻐서 취업에 관련된 걸 싹 다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 자소서 쓰기 전에 주는 건데 경험틀이라고 만들어서 제가 했던 경험을 다 끄집어 봤어요. 사실 여러분이 뭐 저는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인턴도 안 했어요 라고 하지만 학과 대외활동, 기타 알바 등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을 분명 하셨었거든요. 심지어 나는 대외활동도 안 했다 싶으신 분들은 그 학교에서 성적표,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요. 그 성적 나오잖아요, 증명서가. 그럼 거기에서 과목들을 다 보세요. 그러면은 그 과목 중에 분명 하나든 2개든 아무리 어문 계열이었어도 팀플 하신 게 있을 거고요. 단일로 성과가 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했는지, 우리가 했는지, 딴 사람들이 했는지를 정리를 해주시고 이거를 내가 자기소개서에 이력서에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과 대외 뭐 경력이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거를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이을 수 있는 용량에 정리를 해주세요. 이 에피소드는 책임감이랑 이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전정신과 이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해결력과 이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를 다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얘네를 역량을 쫙 늘어놓고 이 번호 매긴 경험 트리를 하나씩 갖다 넣는 거예요. 창의력하고 관련된 거는 내가 보니까 1번, 5번, 7번의 경험이 일치하네. 그럼 여기에 갖다 넣어놓고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창의력하고 관련된 문항을 써야 되면 1번, 5번, 7번 꺼내놓고 더 적합한 거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좋냐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은 분명 마감 닥쳐서 자기소개서 쓰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마감 하루 전을 마감으로 캘린더에 표시를 해놓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어차피 모두가 마감 닥쳐서 쓸 때 마감이 닥쳤으니까 아무 자기소개서에서나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합격률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뭐만 하시면 되냐면, 이 문항에서 이 기업은 인재상이 이거니까 이 인재상을 원하네, 이걸 매칭만 해두시면 이거에 관련된 거 여기에서 꺼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축 시간은 줄어들되 합격도나 정확도는 높아지겠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시간이 단축되니까 인적성이든 면접이든 다른 전형을 조금 더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서류가 붙고 나서 인적성 합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면접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합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세 번째로 뭘 하시면 되냐면, 비상경 문과이신 분들은 대부분 영업관리나 영업지원, 금융 이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은행 이쪽. 왜냐면 전공을 제일 안 보니까. 저 역시도 그랬었는데 결국 이거의 공통점이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고객을 응대한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토익을 좀 더 높이고 중국어를 조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HSK를 딸까? 이게 1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을 응대하는, 무언가를 팔아보는 세일즈 경험을 해볼까?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고민을 했었어요. 왠지 경험트리로 정리를 해놔서 잘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싶어서 1번을 선택을 할까 하다가 주변에서 그냥 경험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저는 2번을 선택해서 그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한 2달 정도 실제 한 매장에 가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게 제가 증빙이 당연히 가능을 했던 거고, 증빙 가능하지 않아도 자기소개서에 풀어주시면 되지만 증빙 가능한 활동을 판매를 했었고, 그걸 나중에 이번에 하반기에 취업이 된 하반기에 자소서 소재로 많이 썼었는데 훨씬 합격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합격하실 수 있는 세 가지 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비상경 문과에 인턴도 없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분들 막 좌절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취업을 할 수 없을까? 대기업을 못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저도 갔어요. 이 취업 시장에서 사실 여성분들이 어렵다는 건 굉장히 공공연한 사실인데, 저는 비상경 문과 인턴도 없고 단일 전공의 여성이었음에도 갈 수 있었거든요. 내가 했으니 여러분도 가세요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팁으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그 자기소개서 영상 보고 싶으시면 꼭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